쌤이 지금 알려주는 걸 해보세요. 모든 대학에는 모든 대학은 아니고 그 고교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들은 다 고교 정상화, 고교 교육, 발음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해보세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이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협약을 맺어가지고 면접 같은 걸 보고 나면은 우리의 면접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검토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면은 입학처 같은 거 많이 들어가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뭘 찾으면 되냐면 각 대학에서 이걸 찾으면 됩니다. 선행학습. 자,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있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이거 안다. 잘 알아요? 몰라요?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면접 문제 같은 이런 입학 문제가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모든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 본다라는 문제거든요. 이런 보고서야. 근데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기출을 알 수 있어요. 개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물음을 했고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 들어가서 요거 보고 일단 기출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같은데 들어가 보고 쌤도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하기 시작했거든요. 민기쌤의 자료를 보고 그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면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말했듯이 각각의 과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자기가 뭘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는지는 거의 학교 들어가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성 면접에서 끝난 인성 면접이라는 거 이제 용어 정의를 할게요. 인성 면접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면접이라고 합니다. 일반 면접을 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생기부 기반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죠. 생기부 보니까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올랐던데 왜 올랐나요? 오른 거 가지고도 뭐라 그래. 왜 떨어졌나요? 그러게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일반 면접, 인성 면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만 나오는 학과가 있는데 그런 학과가 뭐냐면 좀 그리 높지 않은 대학에 과가 이름이 긴 학과들 있죠. 무슨 융합학부 그런 것들은 이제 인성 면접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과가 학문의 정수에 다가갈수록이요. 예를 들어서 화학과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수학과 뭐 이렇게 학문의 정수에 다가가고 있는 과일수록 심층 면접이 있는데 심층 면접은 뭐냐면 심지어는 문제 풀어보라는 면접도 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문제 풀어보라 아니면은 뭐 이 공식을 한번 유도해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니까 기출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문과돌이들은 그걸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문과들이 뭐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법칙 근데 거기서 뭐 유도할 건 없거든요. 우리가 뭐 정적분 써가지고 유도할 건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과들은 그럴 게 있습니다. 이과들은 그래서 혹시나 알아보고 걸렸다 싶으면은 이제 책을 하나 추천하는데 책이 출판사가 올드 앤 뉴라는 데입니다. 올드 앤 뉴라는 데서 나온 그냥 2022 2022 치면 나와요. 책 이름이 되게 길거든요. 올드 앤 뉴 2022 대학 심층 면접 거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겁나 비싸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 알려준다. 쌤이 주문해봤거든. 주문해본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 책 중에 한 걸 쓰셨어요. 시리즈물인데. 근데 책을 알라딘에서 딱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봉투로 돼가지고 봉투 안에 그냥 A4 용지로 탁 해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이거 그냥 복사뜨라고 돼 있어. 유튜브 누가 봐도 이거 복사뜨라고 돼 있다고. 어떻게 하면 돼? 시켜. 거기서 그냥 이거 하고 그냥 복사 떠. 찍든지. 그리고 그대로 반품합니다. 그러면은 알라딘 기준 알라딘은 한 번이면 무조건 예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한 번이 무료 배송이거든요. 반품을 시키면 왕복 4,000원을 내야 될 것 같지만 2,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단돈 2,000원에 심층 면접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려줬어요. 다른 건 안 돼. 다른 거는 찍기가 힘들어. 그래서 알라딘 같은 거에다가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거기다가 단순 변심 해놓으면 다음날 아침이면 가져갑니다. 개쩔어요. 그 아저씨가 수거를 잘 합니다. 그래서 단돈 2,000원,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만원짜리를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드 앤뉴 이걸 추천해주는 이유는 그냥 얘네들 바보처럼 A4 용지로 책을 냈기 때문이야. 봉투를 해가지고, 알겠지? 마치 봉투 모의고사처럼. 근데 대부분 봉투 모의고사는 찢으면 표가 나게 돼 있잖아. 근데 얘들은 그것을 알아? 빵집 비닐. 뜯었다가 부셨다가 할 수 있는 그 빵집 비닐 있잖아. 그 빵집 비닐로 해놨어. 그러니까 매우 손쉽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편취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층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올드 앤뉴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2022학년도 거 있는데 3만원 정도 합니다. 구매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편집점을 아시겠나요? 아까 했던 얘기 나오면서 읽어야 되니까. 자, 이러고, 심층 면접이 있다면 진짜, 불쌍합니다. 만약에 딱 봤는데, 심층 면접이 있다. 그러면, 죽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과학 교과서를 뒤져봐야 됩니다. 계속 이과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가 다 교과서 안에서 출제되기로 이제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펴지 말고 그냥 교과서 펴고 있다가 신기한데 싶은 거 정리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앞에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1페이지에 개요 보면은 우리가 면접 평가의 종류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어떤 면접 평가를 개요입니다. 어떤 면접 평가이냐 그것을 이제 여러분 파악하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접 평가의 질문 절차 3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차수 수업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도입 질문, 그 다음에 본 질문, 마무리 질문이 있어요. 거기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면접 평가 진행 단계는 이거는 들어가서 면접실 들어가기 전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담았고요. 면접장 상황 소개는 거기 안에서 교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적어봤고 그 다음에 일반 면접 빈출 문항 보기 여기서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준비해올 짧은 그러니까 생기부 기반에서 한 6개에서 8개 정도의 질문만 담았어요. 총 6개에서 8개가 아니라 진로에서 6개, 동아리에서 6개, 그 다음에 내신 성적에서 6개, 세특에서 6개 이런 식으로 좀 담아봤거든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심층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바보처럼 자기가 심층 안 들어가는데 심층을 준비하는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기부 관련 면접하고 끝날 건데 무슨 그 분야 박사가 돼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은 오히려 안 좋아요. 그냥 자기 생기부나 공부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면접 전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면접이 좋다는 것들 막 읽으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져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넘기면 우리 면접 평가의 종류부터 한번 봅시다. 2페이지입니다. 읽어보죠. 거기 설명 보면은 면접의 종류가 면접 대상의 수, 내용, 기간, 방식, 여기서 횟수는 뺐습니다. 그런데 면접의 명칭과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붙인 겁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같은 내용인데도 다른 내용인데도 같게 부를 수도 있죠. 민기쌤이 구분한 방식 외에도 여기서 어문학부 있나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문학부, 어문 없나요? 다행이네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노어노문, 불어불문, 도고동문 시리즈로 다 있어가지고 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알았는데 여기에서 웰컴 투 얼스였어. 그냥 웰컴 투 얼스 글로벌 월드였다고. 얘네들만 가지고 있으면 외계인 한 마리가 오더라도 어떤 언어 알고 있어? 물어본 다음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여러분은 다행히도 아니네요. 쌤이 걱정할 일이 하나 줄었습니다. 전공 언어별로 면접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과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죠? 한 명 있는데 계속 어그로가 끌리네요. 근데 영어교육과에서는 영어로 면접을 치를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영어로 1분 이내에 그걸 하라고는 할 수 있어요. 소개를 해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신이 접할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영어쌤을 섭외해 놨어요. 이제 그대가 알 수도 있는데, 나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 선생님이 그래? 내가 며칠 들어가서 봐주면 되겠네? 하셔서 그럴 겁니다. 알겠죠? 그 이과생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야의 나는 수학보다 과학을 잘한다. 제야의 이제 윤 선생 과학 교실 있어가지고 윤 선생 과학 교실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과생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 선생 과학 교실 다음 주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면접 대상 수부터 그거부터 해서 구분해 봅시다. 일단 아래에 보면은 개별 면접이 있고 집단 면접이 있는데 개별 면접이 참 울기가 좋은 면접입니다. 압박 면접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흔히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들어가서 압박을 하면 어떡하나, 나를 혼내지 않을까, 2학년 때 성적이 왜 그따구냐, 혼내지 않을까 그거 걱정을 하는데 혼내지 않아요. 다 엄청 미소를 머금고 딸 바라보듯이 흐뭇하게 마치 아들 바라보듯이 내 아들 정말 잘 컸구나. 이런 식의 멘트랑 뉘앙스,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엄마 또는 아빠 차에 타면서 나 잘 본 것 같은데 이러고 나와. 안타깝죠.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대학 입학처장이 대학 교수들을 쫙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소를 끊임없이 지어줄 것, 학생들한테. 오케이?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반드시 존댓말을 쓰고 학생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말 것,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소리를 하더라도 끝까지 미소를 짓고 교수들은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들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개소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해는 7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도 요거 미소를 짓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압박 면접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2차 방정식의 해는 최대 7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면접관님이 어떻게 7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이 새끼 한번 말이라도 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7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했는데 거기서 내가 알아서 압박 면접으로 느끼는 거야. 이 새끼 봐라, 내가 7개라면 7개인 거지. 이거 한 번 더 꼬리를 문다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만 생각해 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킬을 썼어. 이 스킬은 최대 버틸 수 있는 택하이 가능 시간이 15초예요. 자, 15초 동안 이제 택하이를 하면서, 이걸 하면서 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허수의 개념을 얘기해볼까? 이러다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면접장은 이제 순식간에 감성의 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이제 팔로 나온 조심해야 되는 게, 면접장이, 정말 치밀한 전략의 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략의 장이야. 내가 여기서 떨어지든 떨어지지 못하든 전략의 장이지, 거기, 영화, I can speak였나? 거기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명연설을 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아이폰을 팔기 위해 나온 스티브냐? 어쨌든 잡스의 심정으로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고등학생입니다. 오케이? 그걸 누구보다 면접관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개인 면접이든 집단 면접이든 멘탈이 털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또박또박하게 이 새끼 또박또박하다, 응? 아주 그냥 또랑또랑하구나 이 녀석, 이 이미지나 씌워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다른 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치명적인 눈웃음, 아니면 몰래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최면을 걸려고 교수를 최면을 걸려고 노력한다든지, 난 얘를 뽑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있으면 그 부적격 F 판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눈웃음 그런 거 하지 말고 전략을 끝까지 잘 세워야 됩니다. 그 개인 면접 1대 다다 했습니다. 1대 다. 근데 요즘은 개인 면접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개인 면접을 할 거면은 요즘은 또 방역까지 해야 되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터라 차라리 개인 면접을 하게 되면 비대면 면접이 될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대학에서도 비대면 면접이 있을 수 있는데 비대면 면접인 사람 손 하나 둘 셋. 비대면 면접이에요? 알겠습니다. 비대면은 찍어서 보내는 형태인가요? 다 찍어서 보내는 형태야? 좋아요. 찍어서 보내는 형태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은 실시간으로 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찍어서 보내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쌤이랑 같이 그 역사를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거 찍는 날에 민기쌤이랑 같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은 좀 줄어들고 있고, 요즘은 집단 면접이 많아요. 집단 면접. 그 아래 보면은 읽어볼게요. 다수의 지원자, 다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지원자가 3, 4명, 많으면 5명까지입니다. 전공 평가위원이 평가합니다. 2, 3명이 평가합니다. 근데 많이 들어오면 4명까지로 들어오는데 보통 3명이 들어온 것, 2명인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학사정관이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입학사정관이 여러분을 일단 1차를 뽑아요. 여러분 보통 입학사정관이 많이 뽑는데 학과 교수들이랑 같이 뽑거든요. 그죠? 입학사정관이 학과 교수들이랑 올리 입학사정관만 뽑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올리 입학사정관만 뽑는 경우는 이제 사회 배려, 사배자 전형이 있죠. 사배자 전형이 보통 입학사정관들만 뽑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수가 안 들어가는 전형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전형에 포함되지 않을 걸로 쌤이 생각을 합니다. 집단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 문단 보세요. 다른 학생의 답변과 중복되면 안 돼요. 중복되면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왜냐면은 내가 4번째 발표야. 근데 앞에 1번이 잘했어, 2번 잘했어, 3번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머릿속이 하얘져요. 오케이? 내가 3번에 있었으면은 4번이 머리가 하얘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집단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순발력이거든요.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는 그거 얘기하려고 마음속에서 개요 짜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놈이 이렇게 또랑또랑하게 말하면 멘탈이 깨져.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몇 번째 순서냐에 따라서 새로운 걸 하나 던져볼 거냐, 아니면 앞에 놈들의 말을 종합하고 좀 적절하게 비판할 거냐, 이런 거를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면접이냐 집단 면접이냐도 알아봐야 하는 거라는 거죠. 다 나오거든요. 다 모든 평가 방식은 다 나오니까 알아봐야 합니다. 알겠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면접 내용을 구분해 보자면, 아까 이 얘기하면서 시작했어요. 인성 면접이랑 심층 면접이 있는데, 심층 면접은 진짜 어렵습니다. 심층 면접은 말이 면접이지 그냥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성 면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면접인데, 그러니까 생기부 관련해서 묻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묻거나,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쌤이 더 나눠 놓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생기부 관련해서 물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방금 또 얘기했듯이 자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교사로서 당신의 행동은 딜레마 상황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답이 정해지지 않는 거죠. 선생님은 여기서 답이 정해진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선생님이 수시를 치던 시절이에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때는 2012년 겨울. 2012년 겨울. 민기쌤이 난 대학을 어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인하대학교 1차에 붙고, 쌤은 내신이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갈 생각은 원래 없었는데, 어쨌든 인하대학교 1차에 붙고, 거의 면접인지 논술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러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면접인지,
아까 제시문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면접인지 논술이었는지 어쨌든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그 교사 쌤은 거기서 4번대 썼었거든요. 교사는 물질적 그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제시문은 무슨 뭐 그 옛날 그리스 시대 사람들 쓴 그 책들이야. 뭐 뭔지도 모르겠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뭘까? 이거 쓴 놈은 누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외국인이 썼음. 그런데 쌤은 일단 무지성으로 쌤은 그때 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쌤이 알바의 신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쌤이 그때 그 뭐지 오토바이 알바를 지원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생각해보니까 오토바이는 없고 자전거는 있거든요. 해가지고 자전거로 햄버거를 이제 배달하다가 그 잘린 전설의 사나이거든요. 쌤이. 근데 거기서 아니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돈을 추구하게 돼 있어. 그럼 교수님들 니네들은 왜 그 교사 안 하고 교수했냐? 응? 교수나 다 똑같이 가르치는 건데 월급 많으니까 교수한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불꽃처럼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생의 가장 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로 면접 대비를 잘 안 했어요. 면접 대비를 참 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면접 대비 안 했으면 위기생이 그때 그냥 아이 난 붙지 않을까 내신이 이렇게 높은데 민기생이 그때 내신이 1.4였나? 3이었나 그랬거든요. 1.36이었나? 그러니까 내신 보고 대충 붙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에바다 라고 한 게 돼요. 그래서 1.3으로 인하대를 떨어진 전무후무한 이제 기록을 너희들이 지금도 공개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하대학교에서 보면 이제 OX 하면서 붙고 떨어지고 공개하잖아요. 만약에 2012년 자료가 남아있다면 저 위에 보면 제일 왼쪽 1.3의 X가 하나 장렬하게 있을 거야. 그러면 그게 민기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면접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인성 면접에서도요. 알겠죠? 인성 면접의 마지막 세 번째 거가 뭐라고요? 방금 이제 상황을 하나 주고 하는 거. 다시 그러면 인성 면접의 세 개가 뭐라고요? 그거 써봅시다. 거의 인성 면접에다가 그 인성 면접의 세 개라고 하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생기부. 자, 생기부. 내가 세 단어 요약해 주는 거 아니야. 첫 번째가 생기부고, 두 번째가 자소서, 세 번째가 상황 제시, 상황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기부, 자소서, 상황극인데, 근데 여기서 생기부 관련 질문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자소서 관련 질문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져요. 왜? 생기부는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거니까 좀 중립적인 멘트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 않거든요. 자소서만 읽으면 내가 개쩌는 아이가 된단 말이야. 안 그래? 그러면은 너 개쩐다. 이거 진짜 한 거 맞아? 이거 뭐 했어? 그 자료는 어디서 찾았어? 혹시 자료로 참고한 논문명 기억나? 이렇게 시작하면은 왠지 죄인이 된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상대가. 취조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교수는 진짜 궁금해서, 그 교수는, 잘했다! 하고 궁금해서 이 사람의 잠재력을 더 파고 싶어서 물어본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들켰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왜냐, 자기소개서는 주작이니까, 누가 다 자기소개서를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씁니까? 자기를 이제 신화 속의 인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세 개, 일반 면접을 다른 말로 확인 면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심층 면접이다. 아래에 있죠. 심층 면접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읽읍시다. 두 번째 문단, 인문 계열은 인문,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내용과 역사, 철학 분야의 내용을 주로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세계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계열은 수학과학의 기본 개념, 공식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법칙의 숙지 정도 아시겠죠? 이과가 훨씬 어려워요. 그 다음에 주요 실험의 목적, 과정, 결과 등의 이해 정도를 교과와 연계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과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가 한 7개는 있단 말이야. 생기부에 보면은 그렇게 많아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안 한 것 같은데 실험
학교에서 보여주고 이 실험을 했다고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 이 실험 해보니까 그 부피가 몇 퍼센트나 올라가던가요?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은 그 분야를 이미 알고 있을 경우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고등학교에서 하는 실험 정도는 자기 머릿속에 한 13% 올라가겠다 머릿속에 그 해놨어. 근데 그 영준이 딱 가가지고 부피가 2배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 하면은, 그러면 그 면접관 입장에선 둘 중 하나야. 사고 회로가 얘는 그 병신인가 보다 이거랑,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친구는 앞으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인재인가. 두 개 중 하나로 간단 말이야. 어쨌든 꼬리 질문을 계속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알아서 페이스에 말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심층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면접까지 준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심층 면접이 있다 하면은 면접 준비 시간, 소요 시간 4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진짜 4배 정도 되더라고요. 심층 면접이. 이제 재작년에 선생님이 그 심층 면접을 한 명 준비했었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어. 최종에서 떨어졌지만 심층 면접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걸리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4번째 페이지에 가보면 면접 질문 형태로 봅시다. 우리 대부분은 증문 즉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물어보고 거기서 답하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내 무릎이 몇 도를 이루고 있는지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자기 무릎만 쳐다보거든요. 내 무릎은 이거 몇 도일까? 3도일까? 4도일까?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 질문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면접이 시작되는 거야. 묻는 순간 시작됩니다. 면접이에요, 그게. 면접의 기회가 찾아오면 참 좋겠지만 찾아오겠죠, 여러분. 묻는 순간 면접이 시작되고 난 그것을 듣고 있다가 팔돈 미만 안 하면 돼요. 네? 뭐라고요? 이 집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문즉답 같은 경우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한 번에 2가지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 것만 대답하는 경우, 두 번째 것만 대답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소서 쓸 때도 그랬듯이 노력을 적으랬는데 노력이 안 드러날 때가 있고, 의미를 적으랬는데 노력에서 끝내고 의미가 안 드러날 때가 있고, 이번 문항 공동체를 적으랬더니 나 실험했습니다 이따가 적어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소서 그렇게 쓸 시간이 많이 주어진 글도 그 짓을 하는데 들어가면은 머리가 하얗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애가 2가지 물어봐도 하나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이 증문즉답형 면접은요, 다시 말씀해 주시오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다시 안 말해주나요? 말해줍니다. 근데 왜 그 짓을 해야 되냐는 거죠. 한 번에 들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 증문즉답형에서 상당히 많은 수준의 그 기억력이 요구가 돼요. 얘가 뭘 물어봤는지. 너무 긴장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화학과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질량 보존의 법칙 맞나요? 무슨 보존의 법칙 있잖아. 어쨌든 뭐 그 법칙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원자와 분자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시문 활용형 면접,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하게 되면 월클이라는 소리예요. 이제 보통 높은 대학에서 이걸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제시문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쌤도 이제 그 선생님이 경험해보진 못했고, 그렇죠. 선생님이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거 지도할 때, 선생님이 지도할 때, 내가 애들을 지도할 때 이것을 준비해보는 과정을 옆에서 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고, 문제가 뒤집어져 있어. 그래서 그 수험생이 들어가면 문제 읽는 거야. 어디서 밖에서 읽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말하는 겁니다. 오우 쉣. 굉장히 월클이에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 임용시험도 같은 맥락에 여기서 임용 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임용시험도 들어가면 이거 있거든요. 제시문. 그거 읽고 가서 10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 연설을 5분이었나? 5분에서 10분 사이 일장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 지시형 면접은 오히려 쉬워요.
민기쌤처럼 그 돈이 좋다는 소리만 안 하고 그 교수들한테 너희들도 교사할 수 있었는데 돈 벌려고 교수한 거잖아. 이 소리만 안 하면은 웬만하면 그래도 F는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엔 특별한 면접이 있는데 이 토론 면접은 보통 교대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겪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표 문제는 그 제시문 활용의 면접과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과랑 그리고 그 높은 대학에서 많이 합니다. 아주 높은 대학 있잖아요. 그래서 와, 그 소리 나는 대학들에서 이걸 많이 하고요. 다중미니 면접은 이거는 억입니다. 다중미니 면접은 보통 의대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돌면서 그 면접을 한 6개인가 보는 게 다중미니 면접입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우리 벌써 그 60%가 흘렀네요. 그 면접에 들어가면은 질문이 있는데 자 여기서 도입 질문이랑 본 질문이랑 마무리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르쳐주지는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은 이유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이 도입 질문과 본 질문과 마무리 질문에 따라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그 답변 전략을 민기쌤이 그 원고를 이미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2강 때 여러분 그걸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선생님이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마무리 질문이 어떤 거 나오냐에 따라서 자기가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어디 쓰셨나요? 이거는 그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걸까요?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는 어디 쓰셨어요? 자,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 학교는 떨어진 것 같은데 다른 학교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붙이고 싶은데 너가 딴 데로 살지 않을까? 좋습니다.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 입학사정관들이 쓴 책들을 쌤이 참 많이 읽었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다른 학교 어디 있었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 나오면 이번에 수능 보시는데 사탐 또는 과탐 뭐 보세요? 이거는 뭘까요? 이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는 뭐 물론 그냥 썰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그 입학사정관들이 책을 많이 내거든요. 그들이 한 이만큼 쌓아두고 읽다 보니까 비슷한 말들이 있어. 공통적으로 지들끼리 막 이렇게 회식 술자리를 맞아 나도 그 상황에서 그거 물어본다고 할 거야 지들끼리. 그러니까 그 사탐 또는 과탐 뭐 보세요? 라고 하는 건 얘 서류 신뢰성에 굉장히 의심이 갈 때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상한 놈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법조인이 될 거래. 그래서 사탐 뭐 볼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지리랑 그 사회문화 보겠대.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죠? 법조인인데 한국지리 뭐 사회문화 보겠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화학과 지원했는데 뭐 보세요? 물어보니까 물원 지원이요. 물원 지원이요를 한다든지 좀 의심이 될 땐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쌤이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넣어봤습니다.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우리 6페이지로. 이것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재미있게 보시라고 써놨습니다. 입시부터 마무리 후 퇴실까지 제발 인사는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좀 짜증나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물론 짜증나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점수를 좀 짜게 주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이 여러분 사이에서 있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뭐 꾀죄죄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상체가 선천적으로 틀어져 있어가지고 인사할 때 막 이런 뭐 기형적인 자세가 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은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 6페이지를 실어놓은 이유는 그나마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깎을 만한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7페이지. 7페이지에 가보면 여기서 면접장 상황을 소개해 놨는데요. 이 면접장 상황에서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면접 평가위원이 여러분의 그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면접 이 종이가 면접관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트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노트북 안에는 그냥 생기부랑 자소서가 그대로 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누군가 정리해놓고, 조교들, 대학원생들이 그걸 정리해놓고 그 정리본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를 볼 수도 있고, 교사 추천서를 이제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상황이 있고, 가서 여러분들은 결국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고 게임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제 자기소개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아시듯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상황이 다 다르고 결국 몰라요. 결국 이거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딘가를 얘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좋지 않고, 처음부터 차라리 다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썼고 1차를 붙어서 어디 대학에 들어갔어. 그런데 자기소개서 3번에 동기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를 한 번 더 물어.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쓴 것과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또는 내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은 피해서 말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건 올 랜덤이니까 자기소개서에 있는 걸 똑같이만 안 하면 되고, 거기서 조금만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첫 번째 거 싫었고, 두 번째는 요즘 블라인드 면접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이 약한 수준의 블라인드가 있고 강한 수준의 블라인드가 있는데, 약한 수준의 블라인드 면접은 이 사람의 출신 고교를 지우는 겁니다. 출신 고교,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걸 지우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요즘은 약한 수준의 블라인드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몰라요. 몇 번 수험생이라고 불릴 겁니다. 가서 뭐 1400 몇 번 수험생 이런 식으로 불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출신 고교는 웬만하면 모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밀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너 왜 이 성적이 이래? 라고 하면은, 저희 학교는 내신 따기가 존나 어려운 학교입니다. 이러면은 몰라요. 알겠어? 너 과학 점수 왜 이래? 그러면 저희 과학 영재반이 있어서 걔들이 개쩝니다. 라고 하면 몰라.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가립니다. 교복도 못 입게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복 못 입어요. 입고 하면 F 맞아요. 그냥 바로 그냥 땡입니다. 부적격이에요, 부적격. 탈락 처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면접을 위해서 이런 정장 같은 거 사는 이상한 짓은 하지 말고, 그냥 입고 간 옷들 중에서 맨투맨만 안 입고 가면 돼. 그냥 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단정한 셔츠나 블라우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 친구들도 이제 셔츠 중에서도 줄무늬 화려한 거 안 들어간 셔츠 있잖아요. 아세요? 줄무늬 이렇게 오졸조졸하게 들어간 줄무늬 계속 보고 있으면 환시 걸려요. 알죠? 검은색, 회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이러면 여기가 회색으로 보이는 환각현상. 환각현상이 아니라 뭐였죠? 환시? 무슨 시라고 하지? 무슨 시? 착시. 고맙습니다. 착시 현상, 그 착시 현상으로 몸을 조금씩 흔들면서 이제 면접관의 눈을 노릴 게 아니면은 그런 거 입고 가지 말고 그냥 단색으로 입고 가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상황이 대세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고등학교에 대한 많은 걸 이제 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접까지 왔으면 이미 전화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하든 다 여러분 겁니다. 자, 1등급 우연히 맞아가지고 그거 나왔어요. 1등 맞으면 주는 상을 받았어요. 우수상, 교과 우수상을 받았어요. 교과 우수상이니까 1등급 줘서 1등급 받았으니까 뭐 1+1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1등급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학습 태도가 바르고 아주 그냥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한테만 아주 제한적으로 주는 상입니다. 입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래요? 이 새끼 봐라?
잠깐만요. 이게 아니란단 말이야, 거기서.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가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도 이제 어떻게든 조금씩 구라를 쳐가지고, 빠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정직성보다는 일단 부는 거예요. 붙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우리 8페이지로 가보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과제로 할 건데, 이 문항들을 보면 느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왜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냐. 예를 들어서, 성적이 올라가면 왜 올라간 거야? 라고 묻고, 성적이 내려가면 왜 내려가냐고 물어요. 그러면, 이거 보다 보면은, 와, 얘들 먹고 살기 편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와, 나도 이거 하면은, 억대로 돈 벌 수 있는 건가?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런데,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책들, 쌤이 이 면접 준비를 위해서 책을 한 8권 정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안 읽으셔도 돼요. 쌤이 읽고 있으니까. 8권 정도 읽고 있는데, 그 책들 읽으면서 느낀 점이 과정과 깨달음, 그 다음에 후속 과정, 이거 3개 정도는 적어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정, 깨달음, 후속 과정. 그러니까 그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니라 그 활동을 했고 그 활동 다음에는 뭐 했나요를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활동이 있다면 이 활동의 과정 같은 디테일이 있잖아요. 이 디테일이 있고 그 활동 전에는 이 활동을 하게 만든 동기가 있고, 활동 후에는 활동을 하고 나서 얻는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활동 이후에는 후속 활동이 있다.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활동 다음에는 요걸 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학폭, 이게 있으면은,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교과는 피하는 게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 얘기긴 하지만, 심리 상담교사, 전문 심리 상담교사, 대학원 진학하려는 친구가, 학폭이 3년 내내 있어. 지려, 그냥. 눈만 마주치면 학폭이야. 알죠? 눈마학. 눈만 마주치면 학폭을 이제 저질러버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학이, 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학폭이 있다고 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물어볼 거고, 그럼 오히려 그 이후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새 사람이 되는지 새 사람이 안 되는지는 몰라. 학교에 전화할 수도 없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걔 새 사람 됐나요? 라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수상, 진로, 자율 창체, 자율 동아리는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랫세대부터는 자율 동아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잖아요. 생기부랑 아시죠? 생기부랑 자소서에 올리지 못합니다. 24년 입시부터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재수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한번 재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9페이지에 봉사활동, 내신 성적, 세특, 독서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에 넘기면은 출결까지. 출결해서 이제 병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개근을 했는데 왜 근면상을 안 주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무단 지각이 있는데 왜 이러냐. 그리고 여러분들 높은 확률로 이런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너 왜 다 2, 3등급 이내인데 왜 중국어만 7등급이냐? 오케이? 너 한국사 왜 8등급이야? 이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생기부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죠. 오케이?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뭘 해서 하면 되냐면요. 일단, 다음 주에는 이 수업을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진단평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입을 놀릴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 진단평가를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앞에 선생님이 민기쌤 포함해서 선생님이 세 분이랑 이제 선배 학생 한두 분이 계실 거예요, 앞에. 그래서 네다섯 분이 계실 거고,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는 진단평가고 모든 과정은 녹화되고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과정은 녹화되고, 녹화된 것은 여러분의 이메일을 통해서 선생님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보면서 현타를 시시각각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요걸 통해서 이거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외고 준비해 본 사람들 알 텐데 이 정도 지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준 거예요. 너도 인정할 거라 생각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요거 내 면접 진영 살펴보기. 요건 쌤이 11페이지에 달려 있죠. 이거 하나 똑 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건 따로 해가지고 민기쌤한테 토요일에 내시거나 아니면 복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 전에 카톡으로라도 좀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원래 다음 주는 똑같이 4시 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도 4시 반. 그래서 수학이 3시 반에 끝난다는 거 알고 있는데 1시간 뜨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쌤이 앞에 수업이 있어서.